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가 틱톡을 살리겠다고 신호를 보낸 후 미국 사용자를 위한 틱톡 서비스 복구 그리고 가자 휴전으로 첫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관련 행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잠시 금지되었던 틱톡이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틱톡 금지 배경과 복구 결정.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미국 사용자 수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선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24년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틱톡이 중국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틱톡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미국 사용자들은 지금은 틱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알림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주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틱톡 서비스를 복구하겠다며 월요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복구 의도와 정치적 맥락.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문제를 해결하며 젊은 사용자와 미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틱톡이 미국에서 운영될 경우 50% 이상의 미국 소유권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틱톡을 구할 수 있다며 이 앱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틱톡 가입 후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자신의 선거 전략에 틱톡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셋째, 법적 문제와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틱톡은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틱톡 금지법이 이미 발효된 상태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얼마나 유효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지령을 지지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틱톡을 호스팅하거나 지원하는 기업들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자신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정부가 틱톡의 소유권 변경을 허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트럼프는 틱톡과 협력하여 미국 투자자들의 지분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틱톡 서비스 복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와 국가 안보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첫 인질 석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중단과 인질 및 수감자 교환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휴전 협정과 첫 인질 석방. 2025년 1월 19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인질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풀려난 인질은 이스라엘인 3명으로 1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서 처음으로 인질 석방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번 협정은 향후 6주간 33명의 인질을 풀어주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1,70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석방된 첫 번째 인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미고넨 노바 음악 페스티벌에서 납치된 24세 웨이트리스, 도론 슈타인브레처 키부츠에서 납치된 이스라엘 루마니아 출신의 수의사, 에밀리 테일라 다마리 영국계 이스라엘 시민으로 키부츠에서 납치됨. 이들은 석방 후 가족과 재회했으며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둘째, 전쟁의 배경과 현재 상황.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상자 4만 6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 사망, 이스라엘 측에서는 1,200명 사망, 인질 약 250명의 인질이 잡히며 이후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이번 휴전 협정은 전쟁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된 가자지구에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며 휴전 초기에는 양측 간의 충돌도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휴전의 의미와 향후 전망. 휴전 협정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이루어졌습니다.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 하루 600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로 진입, 인도적 지원 제공, 양측이 향후 전쟁 영구 중단을 논의할 가능성. 그러나 이 협정이 완전한 평화를 보장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휴전을 승리로 선언하며 향후 협정 이행 여부에 따라 태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쟁 피해와 인도적 위기. 15개월간의 전쟁으로 가자지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구 이동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많은 이들이 텐트 도시에서 생활 중. 구호활동 구호 단체들이 폭격 피해 지역에 필수 물자를 전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량과 의료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의 휴전 합의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휴전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와 협정의 성공은 양측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